잭슨홀 미팅발 그 후유증이 네.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상당히 좀 잘 갔는데 오늘도 충격을 오늘 좀 또 받았고 맞아요. 미국 시장도 여전히 4일 연속 하락에다가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까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이 충격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좀 될지 관련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충격으로 8월을 마무리를 했고 이 충격으로 또 9월 시장이 시작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의 9월이 참 순탄치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뭐 이제 파월발 쇼크라고 그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쪽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항상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동안 시장과 항상 대체적으로 소통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미리 예상했던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렇다 FOMC 회의 결과였고 회의 이후에도 발언이 그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작심하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태도 돌변에 따른 충격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월 발언 이후에 한 4일 정도 지났거든요. 주식시장 영업일수로 따지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으로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이제 월요일부터 영향을 받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주말부터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4거래일 동안 파월 발언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우리 시장까지 오늘 시장까지 반영한 거고 코스피, 코스닥, 일본 대만 증시, 그다음에 다우, 나스닥, S&P 500, 독일, 그다음에 유럽 스탁스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걸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자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스닥 시장이 4거래일 연속 6.5%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이 5.8%, 다우 지수가 5.4%, 그다음에 범유럽 스탁 50 지수가 4.3%,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3.4%, 독일 3.3%, 그다음에 대만이 3.1%. 우리나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1.7%밖에 안 떨어졌어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떨어졌으니까 오늘 안 떨어졌으면 플러스였어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틀 동안 거의 3% 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도 오늘 안 떨어졌으면 거의 하락이 없는 수준에 우리 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오늘 하루에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격이 좀 나오면서 오늘 여기다가 오늘 외국 투자가들 선물을 거의 8, 9천억 이상 1조 원 가까이 대규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파월 발언 요지를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여기서 이제 뭘 암시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고용시장을 언급을 하면서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아니다. 고용시장. 즉 말은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경제의 피해, 즉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고용도 유축이 좀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실업률도 올라갈 거고 그걸 피해가 있어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6월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에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었지 않습니까? 물가는 정점이 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일부에서 아직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자체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피봇이라고 그러죠. 전환하지 않고 있는 쪽인데 시장에서 너무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완화적인 통장 정책 기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갖지 말아라. 차단했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있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이제 지난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로 나왔었죠.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쪽에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신을 못한다. 한 달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몇 개월 정도 더 봐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 같고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례적이라는 자체는
뭐 75pp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지난 8월 달에 네. 9월 달에 이례적이라는 자체는 뭐 75pp 금리 인상 가능성 내지는 100pp는 아닌 것 같고요. 75p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않는다는 자체는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단서가 향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 데이터에 달렸다. 데이터라는 자체는 아무래도 9월 달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이런 부분, 맨 마지막 부분 자체는 약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에요.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 이게 향후에 지표에 따라 가지고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부분들. 이게 과거에 이제 약간의 파월 발언과 약간 뉘앙스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좀 약간 외파적인 발언 색채가 상당히 강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발언 이후에 금융시장에 어떤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지, 특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네. 얘기하고 있는 일본 연말에 중립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립금리. 우리가 당초에 파월 발언, 잭슨 미팅 이전에는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대체적으로 3.4에서 3.5 정도에 마무리될 거라는 게 대상 시장의 컨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런 또 전망인데 그 파월 발언 이후에 연내에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즉 그 전에는 3.5에서 3.75였거든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네. 당초에 백스너 미팅 이전에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가장 높았는데 발언 이후에 녹색이 있죠, 녹색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3.75에서 4.0의 비율이 약 40%, 41%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아직 컨센 자체는 그래도 3.5에서 3.75 정도가 7호하고 현재는 3.75와 4.0 정도가 거의 엇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일부에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일부 연준 위원이 연말에 4.0까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다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까지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쪽에 이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준의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에 대체로 3.0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현재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약간 소폭 상승 3.19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근데 최고는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지난번에 3.25까지 올라왔다고 그러네요. 지난번에 이제 3.45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2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아마 지금 3.47 내지는 3.5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3.3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제 10년물보다 좀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죠. 그거는 지금 아마 2년물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7년 이내에 아마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약간 올라와 있다. 이런 부분의 특징이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마 109 정도를 돌파했을 겁니다. 달러는 현재 지금 네. 오늘 반등을 하면서 제가 좀 전에 올라올 때까지 봐서는 약간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다른 쪽은 큰 변화가 없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값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이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팅 자체가 지금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전개될지 이제 개인적인 그 시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이런 파월의 발언이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느냐를 잘 해석해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으면, 네. 좋지 않았었으면 이런 발언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도 약간 어나지 발언이 나왔듯이. 왜냐면 최근에 7월 달 이후에 고용 지표라든가 ISM 서비스 지표라든가 또 최근에 특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자들의 소비 심리와 관련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파월 발언 자체는. 네, 근데 네. 최근에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못했던 것 자체가 컨퍼런스 보드에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향후 3개월, 6개월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향후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를 할지를 나타내는 심리 지표인데 그것들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금리는 올리는데
소비자 심리는 여전히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잡는데 물가를 이번 기회에 확 잡아야 되는데 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들이 최근에 올라서다 보니까 이런 네. 기대 심리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영향이 컸다고 좀 봐요. 예. 이런 부분에 따른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으로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향후에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에서 물가는 어떠냐? 물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물가는 이제 9월 13일 날이 중요한 물가 지수가 좀 두 번째 발표가 좀 될 건데 현재로 봐서는 물가는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가솔린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졌거든요. 예.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월세와 관련된 집세와 관련된 렌트 가격도 최근 집값이 하락을 하면서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락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지표들이 지난 7월 달 CPI 이후에도 계속 8월 달에 CPI에 반영된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9월 13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당히 예상했던 대로 무난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이제 이 지표 자체 가지고 이제 9월 22일 날 연준의 통화정책에 반영을 할 건데 물가가 이제 우선적으로 정점 하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봐서는 물가가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으니까 피크아웃 정점이 확인이 된다 한다면 결국은 경기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파월 발언 자체가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 경기가 좋을 때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파월 의장으로 본다 한다면 어떤 종양이거든요. 암적 종양의 성격인데 네네. 이 종양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급속 빠르게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술보다는 약물 투입해가지고 좀 길게 끄느냐.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즉 경기 자체가 탄탄하니까 즉 네. 건강하다는 거죠. 경기 자체가. 건강하니까 지금 빨리 수술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키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부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봅니다. 계속 질질 끌면서 물가가 완만하게 좀 떨어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된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그 주식시장이 안 좋은 쪽이거든요. 단기간에 빨리 처방을 하고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주식시장도 일정 부분 약간의 충격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향후에 물가가 확인이 된다면 시장은 경기로 관심 이동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경기가 좋다는 자체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영이 좀 된 거니까요.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거의 27% 정도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주식시장의 과열 자체, 너무 앞서가는 부분 자체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하게 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리 과열된 부분 자체를 잡아놓고 9월 22일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적인 또 발언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저는 또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인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 물가만 잡힌다 한다면 11월 8일 날 중간 선거 때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거든요. 미국은 가계 소비의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 한다면 9월 20일 이후에 시장이 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즉 주가가 지금 올라와서 금융시장 안정을 찾다고 생각을 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지난번처럼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아래로 이탈하게 된다 한다면 연준 위원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주가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지니까 대표적인 올가의 연준의 매파 성향인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그분의 입장에서 빨리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도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나스닥 시장이 지난번처럼 1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위원들도 약간 했던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나스닥 시장에 11,000포인트는 최악의 경우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해 보고 싶습니다.